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첫날 OT를 찍어놨으니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장 환경위생학 과목 중에서 뭐가 되냐면 별도로 공중보건 환경위생 다 100점 만점으로 간다랬지요. 그럼 194페이지에 2장이 환경위생학 과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럼 환경위생학 개념 그랬는데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없고 본론으로 가자 그러면 195페이지예요. 그렇지만 194페이지 우리가 짧게 한번 보시자고. 거기 환경위생학이라는 것은 정의가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신체 발효, 그 다음에 건강, 생존에 유의한 영양물질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쭉 챕터를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수질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인체에 환경 오염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축 현상에서 생물 농축에서 오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를 입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자는 것이 환경이상학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뜻이죠.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생활환경. 그럼 물리적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기오염물질, 대기라는 게 대기오염물질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사 같은 것들이 막 우리가 뿌옇게 가시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가시거리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짧아졌을 때 보게 되면 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뭐가 가렵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물이죠. 토양, 소음, 진동 이런 거인 모든 인자를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우리가 예방 같은 걸 하자는 것이 무엇이 된다? 환경위생학 정의라는 거죠. 분류에는 실험위생학도 있고 생리위생학도 있고 위생공학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고 양가로 세 번째 보게 되면 환경위생 분류에는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는데 자연환경에는 동그라미 가번과 나번에서 여기 가번을 설명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거기 이학적이에요, 이화학적이에요, 이화학적 그러지요. 그럼 이 이화학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학적과 그 다음에 이화학적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뭐가 돼요? 화학적인 거 이렇게 뜻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가 지나고 나서 일명 이 과목에 환경위생학 과목에 소독이라는 게 아마 맨 뒷장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소독과 가지고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화학적인 소독 찾아라 그럴 때 우리가 물리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는 거죠. 끓인다든지 햇볕에 말린다든지 방사선을 쬐인다든지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을 시킨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물리적이 되는데 물리적이다 이렇게 책에는 써놓고 또는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집이라든지 책에 이렇게 써놨는데 시험장 가면 물리적이 아니고 이학적 그러면 이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이꼴 물리적인 소독 이꼴 이학적 소독이라는 거지요. 그럼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거 요 용어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것 하게 되면 이화학적 여러 가지 인자를 찾아라는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 바로 거기까지 갈 것도 없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군집독이 우리가 상당히 맡아놓고 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 그럴 때 물리적인 거 인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화학적 인자 찾아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공기, 토양, 광선, 물, 그 다음에 소리, 난청 생기는 거지요. 대기오염, SO2라든지 그 다음에 CO 라든지 NO2라든지 오존 이러는 것들을 계속할 거예요. 이런 것들, 매연, 먼지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환경이라 그러는 것이고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동물에 의해서 질병 걸리죠. 그래서 공중보건하게 사람과 동물한테 왔다 갔다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위생곤충이 매개하지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금도 벌써 이제 서서히 돌아다니죠.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모기 같은 거. 아직까지는 이제 모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는데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이제 모기도 날아다닐 것이고 그럼 모기들이 우리가 뭐를 옮겨요? 질병 같은 거 옮기는 일본내염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러는 것들이 뉴스에서 종종 이제 누구누구가 걸렸네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게 되면 가을철 되게 되면 진드기한 질병 이러는 것들은 사장과 연결되는데 OT에서 얘기했어요. 환경위생학이 딱 요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과 모두 연결되는 거예요. 환경위생학과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
위생곤충학과도 연결되고 또 우리가 또 식품위생학에 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같은 증상들이 식품위생학에서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우리한테 오염된 물을 뜻하고 상수도, 수돗물 같은 거 먹는 물도 뜻하고 이러는 것들을 쭉 우리가 여기다가 들어가는 과목이 환경위생학인데 그럼 물로 들어온 중금속이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면 식품으로도 똑같은 중금속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지난번에 첫날 얘기했지요. 공중보건학을 그 두꺼운 걸 자르니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은 내가 잘라보니까 이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링을 띄우게 되면 시끄럽게 소리가 벗어나니 그냥 잘라요. 칼로다가 꾹 누르면 이렇게 잘라지는 칼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너덜너덜해지니까 테이프 있잖아.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링 끼우고 이러는데 아마 거기 문방구 가서 5,000원씩 하는 것 같더라고. 학생들은 지 돈이 아니니까 엄마 돈, 아버지 돈 갖다 하니까 5,25, 25,000원을 책값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1년밖에 못 쓴다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뭘 하라고 테이프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뜯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써먹고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못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는 것들이 연관된다는 거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같은 거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중보건학과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조금 일부 관여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곤충학하고도 연관되는 것들이 동물에 의해서 또는 매개곤충 같은 것들이 다 관여한다는 거죠. 각종 병원 미생물 있죠. 파리, 모기, 바퀴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곤충학 4장 가서 언급을 할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일반 보시자고. 사회환경은 인위적인 환경, 의식주의 있지요. 그래서 의복이라든지 식생활, 주거 이래서 주택도 나올 것이고 산업장에서 산업 우리가 뭐가 일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오지요. 그래서 직업병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은 어떤 것이 햇볕을 많이 쪼여야지 좋으냐 아니면 어떻게 적절하게 쪼여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언급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은 정치, 경제, 종교 이러는 걸 뜻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크게 볼 건 없고 이학적과 이화학적이 무슨 의미 차이 있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195페이지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학은 5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은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런 학생들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가 이거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있대요. 우리가 천천히 듣고 싶으면 내가 이 속도로 해놨더라도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듣고 싶은 학생은 배로 올리면 내 속도가 배가 간대요. 그래서 2배로 듣던지 3배로 듣던지 아니면 반으로 줄여 듣던지 그건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강의할 때 일반적인 사람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중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리다 빠르다 이러는 것들은 본인들이 성향에 맞게 하는 기능이 있대요. 동영상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모르면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다가 물어보면 알아요. 나는 내 강의도 안 들으니까 그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근데 거의 학생들이 잘 알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잘 아니 동영상 틀을 때 그런 기능이 있다니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195페이지 보세요. 본격적으로 가는데 50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문장에서 보게 되면 고딕자 굵은 글씨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날만한 것이고 다 낫다는 거죠. 그럼 대기 환경 관리와 실내 공기 위생, 그다음 공중위생 에 관한 시설에 관한 위생이 있다는 거죠. 공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위생이 지금 2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기 보세요. 공기는 첫 번째 안 읽어봤을 테니까 줄치고 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줄치면 따라오세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공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성분이 표준 상태 그랬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표준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0도씨 1atm을 뜻해요. 그럼 1atm이라는 건 1기압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1기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천천히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들으시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럼 0도씨 1기압이라는 것을 표준 상태다 이러는데 대기에서는 S자를 써요. 스탠다드 약자 써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공기를 어떤 걸 나타낼 때 우리가 기상 캐스터들이 오늘의 무슨 먼지는 어떻고 오염물질은 어떻고 그럴 때 또는 신문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스탠다드
S자가 써진 게 있고 S자가 안 써진 게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노르말의 약자 써가지고 N을 썼었는데 환경부에서 내가 S자를 쓰자고 정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S를 쓰자고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대기에 관한 여러 가지 공정시험법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편찬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장이나 산업장에서 어떤 기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A라는 공장,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오염물질 기준치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은 것이 공정시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공기 파트에서는 S자가 일명 써졌다 그러면 이거를 0도씨 일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다는 것은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져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풍선이 요만했던 거를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의 부피는 커져요. 쉽게 말하면 이 교실 하나에 20도였다 그랬는데 10도를 올리면 뭐가 된다? 아니 예를 들어 10도라고 쳐. 10도였을 때 이 공기가 부피가 교실 하나인데 10도를 올려서 20도가 됐다면 교실 하나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밀도 같은 것들이 관여해요. 밀도가 또 뭔지 모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교실 하나에 있어. 잘 들어보세요. 교실 하나가 있는데 여기 무게가 우리가 보게 되면 분필을 가지고 하게 되면 교실 하나에 분필이 이만큼 있어요. 무게.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지금 설명은 무슨 수학을 하나 그러겠네. 쉽게 말하면 교실 하나에 무게가 하나가 이만큼이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지구상의 중력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저 뒤에 가서 또 밀도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이 교실 하나에 10도일 때 이만큼 있다가 교실이 20도가 돼서 뻥튀기 하나 돼가지고 교실 하나가 더 커졌다 그러면 우리가 교실 하나 할 때 이만큼 분필이 있다가 20도로 되게 되면 교실 하나에 요만큼 있고 또 하나 터진 데로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10도일 때는 교실이 무게가 이만큼 있더니 교실이 20도가 되니까 반만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언급을 하냐 그러면 여기서 역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염사건이 일어났네 이러는 것들 설명하려고 그러면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수학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그냥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공기는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밀도 변화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밀도가 변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는 뭐가 된다? 가벼워진다. 그런데 0도라고 해놓으면 기준치가 뭘 뜻한다? 0도씨 일기압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걸 또 설명할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첫날 OT에서 내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환경위생학은 실기와 필기가 겸해지는 수업이라 그랬어요. 그럼 1ATM을 뭐라고 읽는다? 1기압이에요. 1기압이라고. 그러면 1기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1기압이라는 것은 1ATM은 우리가 세계인들 우리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온을 가지고 76cm 올라간 기둥 76cm는 미터로 말하면 얼마고 센티미터로 말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조금 이따 이제 앞에 20페이지 가서 단위 얘기를 할 건데 쉽게 1cm가 10mm라는 건 누구나 알죠. 1cm가 10mm다 이건 알잖아요. 그럼 76cm 수온 올라간 거 수온은 HG라고 읽어요. 수온, 화학교과. 그럼 수온 화학교 같은 것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20페이지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가서 화학책을 뒤져버릴 수도 없어서 거기 기본 원소 같은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것도 머리 아프다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읊을 때 HG는 수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이 지금 위생사를 본단 말이에요. 누구나 알 거예요. 그럼 화학교 같은 건 다 까먹었더라도 잊어버렸더라도 뭐가 되냐면 써놓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76cm를 우리가 밀리미터로 말하면 760mm예요. 밀리미터. HG.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수온이죠. 수은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예요. 760 수은주 밀리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럼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온은 비중이 13.59 또는 13.6 이렇게 돼요. 대충 해서. 그럼 물의 비중은 얼마가 되느냐? 1이에요. 그럼 이러는 것들 다 외워야 되느냐? 모르면 그냥 이렇게 수온의 비중은 13.59 약 13.6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가 돼? 물하고 비교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물은 우리가 1332
1332mm Hg. Hg가 아니고 H2O. 이 H2O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물을 뜻한다. 그러면 밀리미터 H2O를 뭐라 하냐면 수주 밀리미터예요. 그럼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럼 1atm, 1기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수온으로 말하면 수온의 기둥으로 말하면 760 수온주 밀리미터, 물 기둥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수주 밀리미터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물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1cm는 뭐가 된다? 10mm죠. 1cm는 10m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m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cm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머리 아프게 물 분자를 생각하면 더 헷갈릴 테니까 그냥 밀리미터만 있다고 치고 이렇게 빨간 거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센티미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약 10m, 10.332m가 일명 뭐가 된다?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332mm H2O, 일명 수주 밀리미터가 1기압인데 이거를 미터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정확하게는 10.332m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소수점 가니까. 그래서 10.332m가 1기압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대충 해서 10m가 1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자만병이 우리가 실기필기 다 잘라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이제 우리가 1atm이라는 건 뭐가 된다? 760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물기둥으로 말하면 이건 수온의 기둥으로 말한 것이고 물기둥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 1332 또는 이거를 끝에 가서 3으로 쓴 것도 있어요. 왜? 아까 소수점을 반올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1기압을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런 책도 있고 또는 1333 수주 밀리미터 그런 책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녀가 어쩌고 또는 자만병이 어쩌고 이러는 것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알아둬야지만이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가 일명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 가가지고 이 단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미리미리 Hg 일명 수온주 밀리미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기 가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무슨 막대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단위 미리미리 Hg 다음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기 뭐 눈금 같은 게 이렇게 있겠죠. 도대체 이게 두드려 패는 막대기인가 아니면 뭔가 모르죠. 그럼 이거를 의미할 때 뭐라 그랬었어? 이거 단위가 미리미리 Hg. 이건 무슨 단위예요? 온도의 단위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되면 몸무게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압력의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느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기압을 측정하는 거냐,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는 필기가 기본이 되면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시간을 상당히 짧게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Hg 이거는 뭘 뜻한다? 온도의 단위라는 거예요. 기압을 측정할 때 단위라는 거예요. 기압을 측정할 때 단위라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정한 것이 아니죠. 세계인들의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기둥을 1기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전 세계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요 단위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만병을 얘기하려고 밑에 가서 하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받는 압력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간단하게 생각하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받는 압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우리가 받는 압은 절대압으로 받는다고. 그럼 절대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서 1atm 이거를 대기압 그래요. 또는 수면압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게이지압 이렇게 해요. 게이지압 한 잔씩 뺄게요. 1atm 더하기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가요. 내가 지금 여기 활동하는 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 뒷장 200 몇 페이지 가면 우리가 대기압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층권이 어떻고, 대륙권이 어떻고, 열권이 어떻고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는 2층에서는 쉽게 요 파트에서는 1기압이에요. 1기압이라고. 내가 지금 활동하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공간은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압력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면을 기준하지요. 해발 또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수면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11km까지는 1기압 이꼴 1atm이에요. 그럼 내가 수면을 기준하는 거 한다고 했었어요. 내가 압력계를 차고 갔을 때 압력계에 온도계 봤지요. 압력계에 찍히는 압력이 뭐가 된다? 게이지압이에요. 그럼 압력계를 내가 차고 밑으로 가서 바닷속으로 가서 전복 같은 거를 따는 해녀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면에서부터 내가 지금 활동하는 그 공간에 있는 기압이 1기압이에요. 그럼 내가 압력계는 0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쳐봐요. 그럼 10m 가서 내가 일을 하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우리가 10m 내려갔다면 1기압으로 찍히겠죠. 1기압. 그렇죠? 그러면 10m 내려가서 일을 하는 해녀라고 치게 되면 내가 받는 그 기압은 게이지압에서 1기압 이렇게 찍히겠죠. 그럼 내가 진짜 받는 사람이 받는 압력은 철대압으로 받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압력은 우리가 1atm 더하기 게이지압 이런다는 거죠. 그럼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 된다? 2기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m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광부예요. 그럼 우리가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10m 내려가면 뭐라 그랬냐면 1기압이라고 찍히고 압력계, 게이지압에 그 다음에 2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20m 내려 2기압이라고 찍히죠. 그럼 2기압이라고 게이지압이 찍히면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 된다? 3기압이 된다는 거죠. 절대압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30m에 가서 일을 하는 해녀예요. 또는 잠수부예요. 그럼 30m 내려가서 내가 일을 한다. 압력계를 차고 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0.332는 떼어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30m 가서 일을 하는 내가 잠수부다 그러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힌다? 3이라고 찍히죠. 그럼 나는 내가 받는 압력은 1atm 1기압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1atm 이꼴 대기압 이꼴 뭐가 돼요? 수면압 이렇다는 거죠. 그럼 30m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받는 압력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3 더하기 1하니까 4기압. 그 다음에 5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게이지압이 5죠. 그쵸? 그 다음에 1 합치니까 뭐가 돼요? 6이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 철대압은 뭐가 된다? 6이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시험 보는 것들은 계산기를 못 가져가요. 그래서 계산이 그렇지만 나요. 계산이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에서도 간단하게 나고 영화 사망률이라든지 또는 알파 인덱스 같은 걸 나기도 하고 여기서도 뭐가 돼요? 철대압 같은 거 나요. 절대압 난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해녀다. 30m 가서 일을 하는 해녀다. 그럼 해녀가 받는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0m니까 게이지압 1이죠. 그 다음에 절대압은 어떻게 된다? 3 더하기 1하니까 뭐가 되는? 4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있다가 자만병이 뭔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중요 표시했어요? 됐죠? 중요 표시했고 그럼 이제 공기 상태는 1atm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 이제 보게 되면 N2가 있죠.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성분은 이제 표준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N2가 있고 N2. 그럼 N2는 또 이것을 무슨 기호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N2는 질소가스예요. 질소가스라고. 그다음 O2가 있죠. 그다음에 아르곤이 있죠. 그 다음에 AR이 아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CO2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거기 보게 되면 그럼 N2는 질소가스고 그럼 모르겠면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가 되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여기서 경력이 3년 있으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그게 이제 재작년이 몇 년 전에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다 뭐가 된다. 대학교를 나와야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자연계는 또 못 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화학을 다 배우는데 혹시 다 까먹었으면 다 까먹은 게 잊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외우면 된다는 거죠. N2를 뭐라고 읽어요? 질소가스예요. 그 다음 O2는 뭐가 되냐면 산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R은 아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CO2는 뭐라고 읽는 거냐면 이거를 뭐라 그래? 이산 화학기호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이거 아래 참자를 쓴 거예요. CO2 이거 이 뒤에 거 붙어 있죠. 이 산소죠. 그럼 이제 요거는 탄소 원자고 O는 우리가 산소 원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본으로. 그러면 이산 화자를 붙여요. 이산화탄소.
근데 예외인 것도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되고 CO는 뭐가 된다? 1이 있는 건데 1은 생략하죠. 일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라고 있기도 하고 CO2라고 있기도 하고 이걸 또 뭐라 그러게 돼요? 탄산가스 그러게 돼요. 그래서 식품 가가지고 우리가 탄산가스 어쩌고 하는 것이 CO2를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순서를 알아두라고 지금 중요 표시했죠. 이게 표준 상태에서 대충 거 있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가 돼요? 한 78점 몇 퍼센트. 그럼 이때 퍼센트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부피 대 부피,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볼륨 대 볼륨, 이거 부피 대 부피를 퍼센트 뜻하는 거죠. N2는 78점 몇 퍼센트가 되죠. 그 다음 O2는 뭐가 돼요? 20점 몇 퍼센트. 그 다음 아르고는 0.93%. 그 다음에 CO2는 상황에 따라 틀려요. 상황에 따라 틀린데 우리가 왜 상황에 따라 틀리냐? 아니 왜 딴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CO2는 왜 상황에 따라 틀리냐?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를 내는 원소는 탄소, 수소,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내요. 탄소와 수소와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낸다고. 그럼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산소는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산화를 시킨다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탄소가 O2를 만나, 이거 아래 참자예요. 빨리 쓰느냐고 옆에다 쓴 것 같지만 O2라고 산소 원자에서 CO2가 되죠. 그 다음에 C가 2분의 1 O2랑 만나면 뭐가 된다? CO가 돼요. CO가 된다. 그럼 이거를 C 더하기 O 하면 CO가 되는데 왜 이렇게 쓰나? 이렇게는 안 쓰는 거예요. 원자를 반응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계가 가지고 탄소가 완전히 연소가 되면 CO2가 완전 연소됐다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탄소가 산소가 부족해서 CO가 일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됐다는 거예요. 그럼 실계 가서 모르면 CO2는 완전 연소된 것이고 CO는 불완전 연소가 된 거예요. 그럼 산소를 갖다가 반모를 더 집어넣으면 완전 연소 되겠죠. 따라서 실기 가면 CO가 완전 연소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산소를 더 공급하면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무슨 화학을 하나 그러지 마시고 CO2는 완전 연소, CO는 뭐가 돼요? 불완전 연소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왜 CO2가 일명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지역마다 틀리냐 그러면 이거 있어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에너지를 내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탄소. 그럼 탄소는 CO나 CO2가 될 것이고 H는 뭐가 돼요? H2O나 또는 CH, 탄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돼 S는 뭐가 돼요? SO2 이런 것들이 되겠죠. SO2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요. 황은 산화가 되면 산소랑 만나서 무엇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SO2는 무엇이 타서 SO2가 된 것인가? 탄소가 타서 탄 것인가? H가 타서 탄 것인가? 뭐가 되는 거예요? SO2가 되려면 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 그러면 석탄이라는 것과 휘발유 같은 것들을 화석연료 그래요. 화석연료 같은 것, 특히 석탄의 원료는 석탄은 탄소하고 황이에요. 황이라고. 그러면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온실효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러는 것들이 CO2가 많이 나오고 SO2는 상기도 염증을 유발한다 이런 말 듣죠. 왜 그러냐면 SO2가 결과적으로 황산이잖아요. 황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65% 이상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황산 만질 때 본인들이 실험할 때 들이부어요? 들이부으면 화상이 있죠. 황산은 물과 접하면 200 내지 300도의 발열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화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실기 가서도 들이부으면 이런 실험 방법 다 틀린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건데 그럼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탄소가 우리가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LNG, LPG 이거 들어봤죠?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약자예요. 이거는 액체, 액화 뭐가 되냐? 내추럴, 천연 가스. 그 다음에 이거는 액화 석유가스예요. 리퀴피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천연 가스, 액화 석유가스예요. 그래서 LPG 가스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게 되면 LNG 가스다 이런 말 들어보죠. 그럼 이거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이라고. 그러면 CH4라는 것은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 4개가 결합된 거를 메탄이라 그러는데 이 화학교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아까는 화학교가 2개 있을 때는 4개 붙은 건 수소, 탄소 이렇게 읽는 건가요? 예외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메탄이에요. 화학교가. 메탄. CH4는 메탄이고 이거의 주성분은 C 3개, H 8개, C 4개, H 10개가 돼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거는 프로판이라고 읽어요. 프로판. 이거는 부탄이라고 읽고
그럼 아까가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요. 예외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교가 두 개 있을 때는 뒤에 거 먼저 읽고 화자를 붙이고 우리가 앞에 거 읽는데 예외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유기화학을 기본으로 배울 거예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외우세요. 이거는 메탄이라고 읽어요. 그럼 메탄이라고 근데 최소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되는 거냐면 탄소 하나, 유기화학에서 탄소 하나, 수소 4개가 메탄이에요. 이걸 메탄이라고 읽는다고. 메탄. 그 다음에 탄소는 하나씩 증가돼요. 2개. 수소는 2개씩 증가돼요. 6개. C 3개, H 8개. C 4개, H 10개. 요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메탄, 그 다음에 이건 에탄. 이거는 부탄, 아니 프로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부탄. 이거죠. 그럼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탄, 알칸 계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메탄 화학교. 메탄은 CH4는 무생무치 폭발성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탄에 우리가 이거를 한 것이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것이 메탄이죠. 그렇죠? 이거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면 탄소가 타면 뭐가 된다? CO2가 되겠죠. 또는 CO가 되든지. 그럼 에너지를 많이 요즘 LNG 가스, 우리가 자동차, 액화 천연가스,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시골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프로판 가스로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 다음에 부탄 가스가 폭발했네 이런 말 듣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프로판 가스라는 것은 LPG 가스에서 이게 주로 많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가 터졌다, LPG 가스가 터졌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판과 여기서 보게 되면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인데 이게 더 많아서 LPG 가스 이꼴 프로판 가스 그런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거죠.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거예요. 그럼 탄소가 타면 무엇이 된다? CO나 CO2가 되고 H는 H2O나 또는 탄화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에 지역에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CO2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떼죠. 에너지를 뗀단 말이에요.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라는 건 자동차도 많고 지역에 사람도 많으면 당연히 뭐가 많아요? CO2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를 기준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명 0.04% 하게 되면 소수점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아프죠. 쉽게 400ppm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시골에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한 320 또는 310pp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CO2를 언급을 많이 하느냐? CO2는 온실가스의 주 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거는 0.03에서 0.035%. 이때 지금 다 뭐라 해서 이거 지울게요. 지운다고. 참 아까 이거 메탄. 메탄. 그 다음에 C 2개, H 뭐가 되는 거예요? 6개. C 3개. 아까 했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얘기했죠? 나는 안 썼는 줄 알았는데 이거 메탄이고 이거는 에탄이고 프로판, 부탄 썼죠? 그럼 이제 요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 퍼센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볼륨 대 부피 대 부피예요. V 대 V, 볼륨 대 볼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쓴 퍼센테이지는. 그런데 무게 대 무게는 틀려요. 무게 대 무게는 문제 풀이고 뒤에 가서 할 때 알려줄게요. 첫 번부터 그거 하게 되면 수학을 하나, 화학을 하나, 머리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수점이 지금 익숙해져요. 여기 계단 내려가다 또는 내일이면 까먹어요. 우리는 1시간이 지나면 망각이라는 것이 45%를 까먹어요. 하루가 지나면 90%를 까먹어요. 잃어버린다. 까먹는다니까 무슨 사탕 까먹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다는 거. 이것도 사투리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줘야 되는데 소수점은 또 더 잊어버리죠. 잃어버린 기억을 생각이 안 난다면 그러면 오늘 알아둘 것은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1%는 100개를 나눠서 하나가 1%죠. 이 분필 하나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를 뭐라 그래요? 1%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1m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뭐가 돼요? 1cm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1%는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10,000 ppm이에요. ppm. 그럼 ppm이 무엇인가는 저 뒤에 가서 할 건데 1ppm이라는 그럼 1%는 뭐가 돼요? 1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ppm은 이따 용어 정의할 건데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로서 ppm이라고 화장품에 어떤 용량할 때도 보게 되면 우리가 ppm 단위 나오죠. 퍼센트 단위 나오는 것이 아니고 ppm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킬로미터가 있고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밀리미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킬로미터는 크게 간격을 나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뭐가 돼요? 짧게 나는 거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가 있는데 100개 중에서 하나를 뭐라 그런다? 퍼센트. 그 다음에 ppm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100만 개를 자른 거예요. 100만 개.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ppm이에요. 그럼 우리가 화장품 어떤 성분 할 때 10ppm 있다 그러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ppm이 들어갔다 그러더라도 사람들은 많이 들어갔네? 그래 거기서 이제 매장에 있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100ppm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죠. 100ppm 들어갔다 그러면 그 양이 눈으로나 뭐가 돼? 눈꽃만큼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0,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을 뭐라 그래요? 1ppm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게 더 잘게 자른 거예요? ppm이 더 짧게 자른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1%를 이렇게도 나타내요. 뭐라고도 나타내는 거냐면 밑으로 간 소수점을 밑으로 간 이 숫자는 소수점, 이렇게 소수점이 아니고 우리가 첨자로 쓸 때 마이너스 자를 써요. 마이너스 2. 첨자. 그럼 마이너스 2는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요. 그럼 이거는 100만 분의 1을 뜻하는 것이고 1000분의 1이라는 건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1000이다. 그럼 뭐가 되느냐? 1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의 3승 그러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3개부터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첨자가부터 3이라는 건 분모로 가서 동그라미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냐? 우리가 공학에서는 하나의 간단하게, 자연계에서는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 오늘은 알아둘 것이 1%는 뭐를 알아두라고? 1%는 만 ppm이에요. 그럼 1%는 뭐라고도 쓸 수 있다? 10의 4승 ppm이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것도 또 계산도 해요. 그럼 이게 왜 잘 나오는 거냐면 이따가 CO2의 허용기준치가 있어요. CO2 허용기준치는 항상 해마다 나는데 0.1%예요. 그럼 0.1%는 오늘은 외웠지만 뭐가 되는 거냐? 내일이면 잊어먹을 수가 있죠. 소수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0.1%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1000ppm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03 내지 0.035%예요. 그럴 때 지금은 기억나죠. 그런데 내일이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1%는 만 ppm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ppm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300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가 돼요? 350 pp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00 내지 350 ppm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0.03 내지 0.035% 외우든지 이게 더 쉽죠. 그러면서 어차피 이걸 외워야 되니까 알아둬야 되니까 안 쓰겠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 내지 350ppm.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0ppm까지 가요. 그러니까 0.04까지도 간다는 거죠. 퍼센트. 이때는 볼륨 대 볼륨, 부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또 왜 강조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제 CO2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해요. 근데 어떤 게 실제로 많아요? 아르곤이 더 많죠. 공기 중에. 그러면 우리가 N2가 있고 O2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CO2가 있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뒤로 가서 계속 CO2를 옮는단 말이에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거 CO2. 그다음 호기성 상태에서 CO2 이런 거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식사를 유발할 때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가 10ppm 이상이면 질식사에서 죽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CO2가 산소 다음으로 많은가 공기 중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르곤이 훨씬 더 많죠. 알 수 있겠어요? 그럼 공기 중에 이런 가스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오존주의보 내린다 그러면 오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황희타니까 SO2도 있을 것이고 메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가스들은 미량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2 78.몇 %, O2 20.몇 %, 아르곤 0.93%, CO2 0.03 내지 0.035% 그러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공기의 함몰이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래서 원래는 등자를 써야 되는 거라는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공기 함몰 말하면 이거 두 개를 뜻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뜻한다고. 이 두 개 N2랑 O2를 뜻하는 거예요. 공기 함몰을 물을 때
때 이때 공기의 성분은 N2 더하기 O2예요. 그럴 때는 쉽게 N2를 몇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78점 몇 퍼센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쓸까요? 79%. O2를 뭐라 그래요? 21%. 이게 공기 함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함몰이다 그러면 N2 79%, O2 뭐가 되는 거예요? 21%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때는 우리가 단위가 뭐가 된다? 이때는 부피 대 부피, 일명 볼륨 대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게 대 무게일 때는 틀리다는 거죠. 무게 대 무게는 그 문제풀이 지금 여기 2장에 있는 문제풀이 바로 있는데 이론 끝나고 나서 풀어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요 표시해두시고 그럼 이제 거기서 공기의 성분에서 표준 상태에서 N2 70점 거기 볼륨 대 볼륨 있죠. V 대 V가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용량 대 용량이냐 부피 대 부피냐 이랬을 때 이제 하는데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W 대 W는 용량 대 용량을 뜻하는 거예요. 중요 표시했죠? 그 다음에 산소 있고 그 다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또 있는 거냐면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지금 언급한 것들이 공중보건 그래서 원래 오늘은 환경위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중보건도 있다 할 거야. 이 책 앞에 있으니까 자르니까 이런 불편도 있네.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거기가 공중보건 들어가기 전에 20페이지가 있죠. 20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언급된 단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길이 보세요. 길이 20페이지. 그거 있죠? 길이가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터가 있죠. 미터, 센티미터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N미터, N미터. 나노기술, 나노기술 이런 말 듣지요. 나노기술이 일명 N미터, N미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는 여기 A에다 동그라미 친 걸 뭐라 그래요? 옹스트롱 그러죠. 옹스트롱. 그래서 이걸 알아둘 때 이제 대충 읽어봤죠? 그런 다음에 길이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1나노미터는 학생들이 1n미터 그런데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1cm는 10mm라는 건 알죠? 그런데 1mm는 뭐가 된다? 100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뭐가 돼요? 10옹스트롱이죠. 그래서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 이것들은 이제 읽어봤으니 우리가 햇볕 할 때 설명도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무게 보세요. 킬로그램 있죠? 킬로그램 있고 그램 있고 미리그램 있는데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이렇게 하는 거죠. 끝에서 두 번째 줄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 킬로그램 다음에 그램이다. 그램 밑에 미리그램이다. 미리그램 밑에 마이크로그램이다. 마이크로그램 밑에 나노그램이다. 이건 기본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1mg은 1000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1마이크로그램 뭐가 돼요? 1000나노그램이 되는 것이고 넓이는 제곱미터가 있죠. 부피 보세요. 부피를 지금 세제곱센티미터 그랬죠. 그런데 내가 계속 이제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세제곱미터를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세제곱미터 그러는데 공학에서는 이거를 입방미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방미터 이꼴 세제곱미터죠. 그런데 그 용량이 있죠. 용량은 킬로리터죠. 킬로리터, 리터, 미리리터 이렇게 읽죠. 마이크로리터 읽죠.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줄에 세제곱미터 이꼴 뭐가 돼? 입방미터 이꼴 킬로리터 같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 용량의 단위 입방미터랑 그 다음에 부피 용량의 단위 킬로리터랑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단위 입방미터와 용량의 단위 킬로리터를 같이 보자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ppm도 또 이해를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뭐라 그래요? 미리리터 이꼴 cc 같은 단위죠. 미리리터 이꼴 cc 이꼴 세제곱센티미터 실기 가서도 이걸 알아들어야 되고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리터는 10ml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압력 오늘 설명한 거 ATM 기압이라고 읽는다.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수주 밀리미터 1ATM은 아까 중요 표시했듯이 760mmHg 수온주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됐죠. 물의 밀도는 4도일 때가 가장 무거워요. 물은 4도일 때 가장 무겁다고. 4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 숫자가 틀려지는 거죠. 그럼 물은 4도일 때가 1g/cm죠. 또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1000km 또 입방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 표시 보세요. 섭씨도, 일명 C도, 그 섭씨도죠. 섭씨도가 있고 0섭씨도는 K는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0섭씨도는 270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어떤 거 계산해요? 또 학생들이 아니 왜 이능무대 갔더니 무슨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계산을 이렇게 한다 그러냐? 그런데 계산이 진짜 어려우면 그냥 틀리라고. 근데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상학은 50문제 그랬죠. 근데 계산 문제가 한두 개가 나요. 근데 나는 진짜 수학이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 계산은 그냥 포기해. 그냥 외우기만 해도 60점 맞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섭씨도 있죠. 섭씨도가 있고 섭씨를 고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을 외워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암산으로 해야 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계산기 뭐까지 간다 그랬죠. 국가에서 보는 우리가 모든 그 자격증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계산기를 못까지 가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 나오더라도 쉽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섭씨도지요. 이거를 화씨로 고치려면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0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라고.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섭씨 이꼴 9분의 5 더하기 화씨 빼기 이거 화씨라고 읽어요. 화씨 빼기 30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게 등호는 이꼴 됐다는 거죠. 근데 등호에 있는 우리가 분자 곱하기 나누기는 이쪽으로 가면 등호 반대편으로 가면 판대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9는 오른쪽에 있죠. 본인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지. 왼쪽으로 가려면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공식을 그냥 외워도 되지만 생각하는 거 머리로. 이쪽에 뭐가 있다? 지금 여기 가로가 있죠. 이렇게 가로.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5분의 9로 가는 게 가로가 열린 거죠. 가로가 열렸다고 치는 거예요. 가로를 하나 닫아야 되려면 섭씨.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9가 가로 닫기 쉬워요. 5가 가로 닫기 쉬워요. 가로를 닫으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 숫자 안 잊어버려요.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이게 섭씨 이꼴 5분의 9인가? 아니면 9분의 5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뒤에 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가로를 열었다고 치면 되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없다고 치고 가로 열었다 섭씨. 그 다음에 5분의 9가 이 숫자인가? 아니면 9분의 5가 숫자인가 헷갈릴 때 가로를 열었으니 가로를 닫으려고 그러면 9가 더 쉽죠. 이렇게 9가 더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나는 그렇게 외우기 싫어요. 그냥 외울 거예요. 그냥 외워도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섭씨는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0이죠.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화씨가 몇 도다 섭씨가 몇 도다 그럼 엎어치든 제껴치든 할 수 있겠죠. 그럼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절대온도 보세요. 절대온도는 켈빈이 구하는 켈빈 온도인데 우리가 0도의 켈빈은 마이너스 273 섭씨도가 되는 거죠. 왜? 아까 섭씨 0도는 273 켈빈 온도 그랬으니 그 다음에 표준온도 보세요. 표준온도는 0도씨를 뜻하는 거예요. 0도씨 뜻한다는 거죠. 찬곳이라는 건 0에서 15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온과 실온은 알아두는데 이게 시험에 나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 써먹어야 되는 거냐면 나중에 식품 있죠. 3장 가서 식품 갈 때 우리가 어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 보관해야 된다. 아니면 뭐 실온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올 때 실온에 보관한다면 실온은 뭐가 돼요? 1 내지 35도예요. 그럼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대책으로 틀린 거 찾아라 이럴 때 우리가 실온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약품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식품 같은 거도 우리가 실온에 보관하시오. 상온에 보관하시오.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하시오. 이런 것들이죠. 상식적으로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온은 15 내지 25도고 실온은 1 내지 35도죠. 그럼 이런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 약이라든지 식품 같은 것들이 보관 온도에 맞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성분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식중독 가서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거기 원소의 주기율표 및 분자의 명칭이 있죠. 그럴 때 어떤 학생이 이 원소의 주기율을 다 외우나요? 이거 외워져요? 화학도 아닌데?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실기 가서도 그렇고 환경위생학에서는 화학기호들을 몇 개씩 외운다고. 그럴 때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웬만한 것들 다 있어요. 일부러
고등학교에 가서 화학책 가서 뒤적거리맞자 머리 아프니까 여기다 있죠. 그래서 거기 원소 주기율에 보게 되면 거기 뭐 탄소라는 거 다 있죠. 원자량도 써 있잖아요. 주기율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화학책을 굳이 뒤적거리지 말고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원소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화학 기호들 다 있죠. 그리고 23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보게 되면 앞하고 동그라미 두 번째 분자 읽는 방법 뒤부터 읽고 화자 읽고 앞으로 간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그것도 난 머리 아파 죽겠는데요. 그러면 분자의 명칭이 쭉 있잖아요. 거기 물도 있고 황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실기 가서 화학기호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럼 웬만한 여기 화학기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라 이 의미가 되는 거로 수록해 놓은 거지 이거는 머리 뽀개지게 할까요?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참고로 봤으니 다시 몇 페이지로 올 것인가 이제 환경위생학으로 다시 가보세요. 190 몇 페이지냐 그러면 195페이지 195페이지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중요 표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피 대 부피고 우리가 나중에 무게 대 무게 대 무게는 나중에 할 것이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195페이지 표준 상태에서 평균 분자량은 28.84g이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1.293g/L인데 이거는 어디가 설명할 거냐 그러면 저 문제 풀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설명하게 되면 머리 아파가지고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기의 밀도와 우리가 공기의 분자량은 그 설명 뒤에 가서 할 거니까 하고 그다음 양갈은 세 번째 그 실내 공기 오염에서 거기 군집독 있죠. 군집독은 실기필기에서 우리가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